윤석열 대통령 변호를 돕기로 한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들과 만나 변호인단의 향후 수사 대응과 재판 전략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석 변호사는 우선 내란죄는 성립 요건 자체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법 87조에 따르면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과 폭동이 존재해야 합니다. 국헌 문란의 목적도 없었고 폭동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보인 윤 대통령 입장과 똑같습니다.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석 변호사는 상식선에서 봐도 내란이 될 수 없다며 소란 정도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내란이 났으면 경제가 이렇게까지 회복되겠느냐고 기자들에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탄핵 심판이 열리면 직접 변론에 나설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탄핵안 가결 전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과 수사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탄핵안이 통과되고 수사의 칼끝이 목전까지 향해오자 변호인단을 꾸리며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내란죄 수사와 재판 그리고 탄핵 심판을 분리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수사부부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보 역할은 윤곽근 전 대구고검장이 맡고 변호인 추가 보강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수사와 탄핵 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을 조정해보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탄핵 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될 때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법에 따라 일단 심판을 멈춰달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중복 수사를 막기 위한 조정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경찰 공수처 등으로 이뤄진 공조수사본부가 각각 윤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꼬집은 겁니다. 석 변호사는 법은 따르겠다면서도 이런 부분은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조수사본부가 오늘 출석을 요구한 조사엔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 선포의 정당함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 하지만 검찰의 첫 소환 통보에는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추가로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청했고 공조수사본부도 출석 요구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면 수사는 물론 탄핵 심판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파면의 사유로 꼽았습니다.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고 검찰이나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고 적었습니다. 또 국민을 상대로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며 피청구인의 헌법 수호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이 보인 모습도 박 전 대통령의 파면 사유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을 맡아 누구보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을 자세히 지켜봤던 윤 대통령이 결국엔 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도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응할지 관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략도 가능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약식 기자회견에서 드러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전략 키워드는 크게 시간 벌기와 정면 돌파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시간을 번다. 지금 검찰도 그렇고 공조수사본부도 그렇고 모두 출석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출석을 안 하고 계속 버티겠다 이겁니까? 이게 명확하게 출석을 안 하겠다, 버티겠다 이런 표현을 한 건 아닙니다. 다만 오늘 변호인단을 대신해 입장을 밝힌 석동현 변호사의 말을 보면 그런 의도는 읽힙니다. 이게 일단 내일로 통보된 공조본 소환조사 일정은
분명히 안 나간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통보한 21일에 나갈지도 뭐라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확답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 시점은 좀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럼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가능성이 작아 보이는 게요. 석 변호사는 수사기관 사이의 경쟁적이고 어지러운 부분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여기저기서 오라고 하는 거를 정리를 해줘야 갈 수 있다. 이게 직무가 정지됐다 하더라도 그래도 대통령인데 오란다고 다 가고 그럴 수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네. 이게 수사기관 간의 교통 정리를 먼저 해라. 우리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를 언급하면서 시간을 벌고자 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잠깐 본 것처럼 그러면 탄핵 심판과 수사를 동시에 하지 말아야 한다. 이 주장도 같은 맥락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된 헌법재판소법 51조. 같은 이유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탄핵 심판은 멈출 수 있다. 이 조항을 활용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이게 만약 받아들여지면 형사재판부터 진행한 뒤에 탄핵 심판을 받는 식으로 길게는 몇 년을 끌고 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만큼 대통령 임기를 더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그거는 그거라고 해도 과연 이 시간 벌기가 전략이 먹힐까요? 아무래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수사기관들은 소환 조사를 무작정 기다리지는 않고 아마 체포영장을 받는 걸 저울질하고 있을 겁니다. 네. 이미 공조부는 오늘 석 변호사의 말을 듣고 윤 대통령의 소환 불응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건 즉 체포영장 명분을 쌓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 역시 형사재판을 하는 동안 탄핵 심판을 멈추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 어쨌든 시간을 벌려는 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조금이라도 더 대통령 해 먹으려고 뭐 이건 아닐 것 같고 그러면 정면 돌파를 위해서 뭐 시간을 벌어보려는 이런 의도일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내란이 아니다라는 입장으로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석 변호사는 국민적 충격을 준 건 맞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보면 이건 내란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12일 윤 대통령의談話를 법조계에서는 잘 쓰인 변론요지서 같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이 변호인단도 수사와 형사재판, 탄핵 심판 모두 내란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돌파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직접 나가겠다고 한 것도 그러면은 이런 정면 돌파의 일환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고 대리인만 출석했었습니다. 반면 오늘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화면으로 송출되는 헌재 공개 변론에 직접 출석해서 의견을 밝힐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나오겠다는 건 그러니까 법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론전도 하겠다 이렇게 읽히네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전까지 하겠다 이런 의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리인에게만 맡기는 이른바 로우키 변론 전략을 썼다면 네.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직접 출석해서 이 법리를 넘어 여론에 호소하겠다는 의도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석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청와대 비아그라 발견설 같은 유언비어가 돌았었고 지금도 비슷하게 김어준 사살설 같은 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또 민주화는 충분히 됐는데 오히려 법치주의가 조롱을 당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시비를 가를 탄핵 심판이다. 이렇게 이번 탄핵 심판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예.